선관위 집단 반발에 손 들었다. 저희가 준비한 3위입니다. 선관위 상임위원 임기 3년을 마치고 비상임위원으로 또 선관위에 남으려던 조회주 전 상임위원이 오늘 별도의 퇴임식 없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선관위 중립 논란을 두고 여전히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된 문재인 정권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포기하고 조혜주 알박기를 통해서 또다시 관건 선거를 획책했습니다. 이런 꼼수에도 대선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2,900명 선관위 공무원 전원의 단체 저항에 결국 백기를 들고 무산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0년 만에 선관위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집단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담보된 새로운 내각을 즉각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원 논란이요, 이도하 변호사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 2,900명이 모두 들고 일어났다. 친여인서 반대한다. 결국 문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 제7장의 선거관리라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게 되니까요. 선관위 직원들은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본인들이 헌법기관이라는 데 되게 다 자부심이 아주 깊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국회도 다 선출해내는데 본인들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일조를 한다. 이런 사명감하고 소명의식으로 버텨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1963년에 설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직원이 집단 행동을 한 게 60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상임위원들은 3년 임기를 마치면 퇴임하게 돼 있는 게 선관위 규칙에 그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로 상임위원을 마쳤는데 비상임위원으로 돌려서 또 3년을 있게 한다니까 이게 생전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관권 선거나 아니면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조혜주 상임위원은 그 전에도 처음에 임명될 때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에서 특보로 일했니 많이 그러면서 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선관위 규칙을 어기고 3년을 또 일하게 하려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산 거고요.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초유의 집단 행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본인들은 이 일조하는데 지키는데 일조하겠다라는 소신을 갖고 행동한 거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야당에서는 좀 든든하죠. 대선 관리가 이 선관위 직원들이 이런 사명감을 갖고 있으면 대선 관리가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을까, 의지가 강한 거 아닌가라고 좀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 추천에 문상부 전 상임위원도 본인이 이제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럼 선거관리위원 회의가 9명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7명이 됐고 이게 대선 코앞에 두고 적절한지 뭐 이 논란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요. 9명 중에 이제 7명이 남아 있긴 한데 예. 그 중에 이제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출석해서 이 과반 이상이 의결을 하면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앙선관위원회의 어떤 공정한 이 선거 관리에는 아직 뭐 큰 하자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보여준 것은 우리 사회가 2022년 대선에 공정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얼마나 간절한가. 실제로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공정이라는 이슈를 만약에 잃게 되면 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이 스스로를 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혜주 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7명 중에서 야당 추천이 없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여야 합의 추천에서 한 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야당 추천이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럼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선관위의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대선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선관위원 몇 면을 두고도 사표 수리 혹은 뭐 사표 반려 논란이 꽤 뜨거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국민은 무속에 관련 없고 관심이 없고 약한 자 등골 빼먹는 대당동에 관심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도 주책 부린 건 100번 맞다. 빨리 사과해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예. 결혼 전에 사주 보고 힘든 일 있으면 철학관 가서 마음으로 의지해보는 건 사람 사는 모습 아닌가요? 라는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예.
이런 데에서는 정말 처음이네요. 맨날 저라고 무엇을 그리 잘못했나요? 큰절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최악이다. 양쪽 다 최악의 후보다. 한쪽은 욕쟁이, 한쪽은 무당 정치. 온색적인 비난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뉴스탑10 서두부터 딱딱하고 무거운 정치 이슈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제는 미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